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우선 이제 경제적 부문에 있어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이제 경제에 관련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관련된 데이터를 좀 기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통 통계는 경제 통계는 1년에서 2년 정도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한 것들을 보면 가장 최근이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21년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나 파편적으로는 그냥 최근 데이터들이 발표하는 것들 순간순간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확인되어진 것들은 좀 시간이 차가 있어서 지난 2년에 도정에 의한 경제평가를 정말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충북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확인되어졌거나 또 언론에 의해서 또 도의의 이제 도정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체적인 경제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좀 과제들을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2년 뒤에나 선거 직전 정도에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그래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의 2024년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니까요. 그래도 주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자료의 최근 자료인 2022년 지역 소득 잠정 통계입니다. 이제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말에 공표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우리가 소위 말해서 GRDP라고 하는데요. 충북은 70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2021년 70조 원, 그리고 22년 73조 정도로 되었고요. 그것은 전국의 GDP 대비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3.73%입니다. 이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대의 경제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전임 이시정 지사님이 4% 경제 만들겠다고 12년간 노력하셨는데 아직 4%는 안 됐고요. 이제 그래서 3.73%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70조 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충북 경제를 100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또 그런 슬로건을 좀 내걸고 또 기치를 걸고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GDP 충북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3.7% 4%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정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 확보 재정이 없는 공약 사업 등등 전국에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였죠. 4개가 충북 것이다. 그러면 이게 10%, 13% 정도 되는데요.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GDP의 규모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성장 부분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충북이 워낙 좀 어렵게 살다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빠르게 그래도 성장을 상대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전국에서 이제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4.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어느 정도 좀 반짝 올라갔다가 또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2021년에는 2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이제 4위로 하락한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큰 규모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 정도를 보려면 1인당 GRDP, 1인당 소득, 1인당 소비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조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1인당 GRDP 상으로 보면 그래도 전국에서 5위권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 우리가 1인당 개인 소득으로 가면 전국 8위입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들어가서 개인 소득은 있지만 뭐 빚 갚고 뭐하고 다 하시고 나면 1인당 민간 소비는요 전국 꼴찌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17위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이 2022년도 기준인데요. 이것은 엄청나게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소비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2021년도 기준으로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연구 결과를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1인당 민간 소비가 이제 17위인데요. 이제 지역 내 총생산 등은 이제 똑같이 그때도 전국 5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소비 지출을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 수준, 이 민간 소비는요 계속 바닥인 거거든요. 21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아마 23년도에도 혹시 개선되어졌다 할지라도 1, 2위 정도 뭐 거기서 개선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최하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왜 그런가를 좀 살펴봐야 되기도 할 건데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은 그것은 이제 민간 소비 나누기 개인 소득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 속에서 민간 소비가 얼마가 되고 있느냐를 평가했을 때 16위입니다. 이제 최하위권인 거거든요. 이제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것은 고질적인 충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충북의 고용 현황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약간의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면 우리 충북이 지난 5월, 2024년 5월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뉴스에. 그런데 이제 그게 72.8%인데요. 이제 뭐 70%대를 유지하거나 이제 시기별로 그리고 그 3월이냐 2월이냐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60%대를 전후로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어떨 때는 3위였다가 또 7위였다가 3위였다가 그런데 뭐 최근에 어찌되었든 전국 최고라고 해서 그 자체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고용률로 봤을 때는 63.4%입니다. 남성 대비 남성은 78.1%입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5%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실업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용 근로자 비중은 52.2%인데 중요한 것은 핵심 노동층인 30세에서 49세 취업자 수는 감소세입니다.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용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전국 11위입니다. 11위인데 근로시간은 전국 3위입니다. 어쩔 때는 최고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낮은 거예요. 한 5년 전까지는 전국 1위였어요. 1, 2위를 다퉜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은 가장 많이 하는데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준다는 얘기죠. 그만큼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소득도 개인 소득은 GRDP는 높을 수 있지만 개인 소득은 낮고 또 개인 소득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체 자산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요. 또 소비는
할 여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사점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이제 1인당 GRDP 지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 여력이 그걸 보면 전국 15위입니다. 이제 그것과 직결돼 우리가 소비 성향이라든지 민간 소비가 그만큼 낮은 이유는 가구당 순 자산이 전국 15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가 투자 유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투자 유치 등등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산업 구조상에서 봤을 때 아무리 대기업들을 유치하더라도 역외 유출이 아주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3위입니다. 역외 유출이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께서 직주가 충북이 아니고 직주 불이치입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요. 또한 본사가 충북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참여연대나 경실련 과거 경실련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상으로는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40%를 상회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30%가 안 되거든요. 20몇 % 정도 되고 보통 이제 서비스업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60%가 넘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서비스업이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제조업 비중이 그만큼 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대기업 중심이에요. 그럼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덜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사는 여기 없다라는 부분이죠. 대기업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활력을 제고해야 되고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등을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경제적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지금 충북도가 자랑하고 있는 투자 유치 성과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6월이죠. 6월에 발표한 것이 공약에서 60조 원 투자 유치 공약이 있었는데 10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미 50조 원을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2년간 50조 원을 달성해서 앞으로 2년간 50조를 더 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인 거거든요. 그런 목표를 세운 건데요. 이제 그런데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 투자 유치 금액 중에 이제 우리가 BBC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배터리, 바이오, 칩스,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우리 충북의 주력 산업 세 개죠. 거기에서 40조 원 이상을 50조 중에 40조 원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집중되어져 있고 또 대기업 중심들이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등 그런 정도로 좀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타시도 대비 투자 유치 실적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1위예요. 전국 1위입니다. 서울도 경기도 이제 그래서 2위가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이제까지 늘 1등이었습니다. 서울은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늘 1등이었었는데 경기도를 제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투자 유치는 투자가 이미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MOU 체결한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우리가 투자 유치 상황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BBC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100조 원 상향 조정한 거 공약 자체를 상향 조정한 거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투자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 이것은 하나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기업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낙수 효과가 우리 지역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보여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보신 겁니다.
이제 뭐 지난 10년간 아니면 15년간 계속해서 투자 유치하고 산단 만들어내고 등등등등 했습니다. 엄청난 개발을 했거든요. 충청북도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산단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충북 도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얼마만큼 개선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물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충북 특화 단지 선정 등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뭐 대통령 공약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김영환 도지사 취임 이후 이런 것들을, 큰 것들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특히 첫 번째 이제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인데요. 일일이 다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이건 그냥 목표 자체는 난치병, 불치병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등등등등인데요.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 등이 있고요. 또 연구 중심 병원을 또 유치를 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AI 영재고 또 유치해서 그것을 또 설립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얼마만큼 이것이 뭐 세종시를 제대로 행정 수도로 만들기로 했었지만 이제 20-30%만 제대로 되어지고 나머지를 우리가 제대로 조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세종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만큼 유치 계획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다 되어질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특화 단지 조성인데, 특히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제, 이런 뭐 전문 용어로서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1조 6천억 정도 투자 계획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앞으로 향후 충청북도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돼야만 하는 거다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계획대로 추진되어질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또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전국 최초의 오송 첨단 재생바이오, 이 부분도 이제 5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이건 기반 산업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이번 8기 민선 8기의 성과로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방사강 과속기가 좀 5창에 확정이 되어지고 지금 조성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후속 작업으로서 연계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한 이것은 과거의 민선 7기에서의 성과가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의 어떤 슬로건이기도 하죠.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 김영환 도지사의 브랜드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선거에 있어서 충청북 도민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어필을 하시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들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 나가고는 계시는데요. 뭐 어찌되었든 충북의 충주호, 대청호를 비롯해서 757개의 저수지와 호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는 충북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한 충북 발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문제 의식 속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슬로건과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범위를요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전과 목표, 그리고 분야로 그냥 내려와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분야의 전략사업과 3대 권역별 중점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3대 분야는 레이크파크,
그리고 레이크 파크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마운틴 파크 그리고 시티 파크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분야에 걸쳐진 하나의 우리 경제 부분과 또 자연 환경과 그리고 도시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으로서 확장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3대 권역으로 대청호권, 충주호권, 괴산권, 괴산호권 이렇게 나눠져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9조 4천억 원, 그래서 한 10조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가고요. 조금 전에 이제 도지사 공약에 있어서 경제 부분은 20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번 청년잡 앱으로 상시 취업고용 현황 실시간 제공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사업들 중에 도지사의 공약에 딱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취임한 이후 충청북도를 살펴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뭐 의료 후불제 그런 것들도 새로운 사업으로 정책으로 도입을 한 것처럼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뭐 어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가 뭐 근로자 도시 근로자 사업에는 2만 6천 명 정도 그리고 도시농부 사업에는 5만 1천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개념상으로는 이제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제조업 분야나 그리고 농가에 가서 유휴 인력들이 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소정의 대가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찌되었든 유연한 근로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촌에 인력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겠습니다.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이분들은 상근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노동, 충북의 노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지표상으로는 성장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추진 과제들을 보면 제가 이건 이미 말씀을 어느 정도 드린 부분이기도 해서 투자나 산업구조의 다변화 그래서 역의 유치를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심 그리고 특정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좀 다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통망 확충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을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는 도로망 확충 계획은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충주와 청주의 연결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획은 많지만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